여러분, 안녕하세요. 6주차 1차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를 알아가는 그런 단계 중에서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그 진단 검사를 통해서 나를 희미하게나마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토론 자료를 올려주신 거 매주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여러분이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대인관계를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시는 걸 보게 되고, 어떤 분은 또 참고 자료를 통해서 자기를 더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보고 올려주시기도 하시고, 이런 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편적인 것은 제가 이렇게 뭐 피드백을 달아주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거 늘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혹시나 뭐 질문이나 궁금한 게 더 깊이 있는 게 있다면 다음에 등교 수업할 때 또 물어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대인관계와 성격 코칭이라고 하는 수업을 통해서 대인관계의 시작은 자기를 알아가는 것인데 자기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저도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처럼 잘 따라오시고요.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이버 수업이지만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등교 수업이라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걸 의식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이걸 듣고 있는 그대로를 솔직하게 자기 걸 파악하고 자기 점검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남을 의식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장점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 여러분 애니어그램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용어? 아마 익숙하신 분도 있고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건데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이제 93페이지부터 이제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보면 내 안에 숨겨진 나 발견하기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내 안에 진짜 보석 같은 게 있는데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으로 숨겨진 나를 찾아서 나를 활성화시키고 나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한데요. 여기 보면 이런 도형이 있습니다. 근데 숫자가 막 써 있네요. 그죠? 1번부터 9번까지 써 있고 막 도형이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뭐지? 수학 공식인가?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9가지의 사람은 누구나 이 9가지 중에 한 가지 유형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나는 그 9가지 유형 중에서 몇 번 유형에 속하는지라고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진단을 하시고 그 진단에 따라서 여러분이 앞으로 성장해야 될 방안이 어떤 건지 이런 거를 좀 애니어그램의 도구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여러분이 이것을 알아보기 전에 저는 106페이지를 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등교 수업을 한다면 이 검사부터 하고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해석을 해드릴 건데 여러분이 사이버 수업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설명한 대로 잘 기록하셨다가 수업 1차시 마치고 이 진단검사를 하시고 2차시를 들어가서 여러분이 여러분 거 하신 걸 보고 나서 2차시 수업을 들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06페이지 펴보시면 1번부터 27번까지가 있죠. 자, 예를 들면 1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감성적이어서 혼자 있을 때가 많다. 매우 긍정이다. 그러면 하얀 칸에다가 O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2번.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를 좋아한다. 매우 그렇다. 또는 뭐 약간 긍정이다. 그러면 하얀 칸에다 4 이렇게 쓰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다 적으셨어요. 그러면은 107페이지 넘어가시면 A, B, C가 있습니다. A의 점수 합계, B의 점수 합계, C의 점수 합계를 적으십시오. 자, 다 적으셨다라고 하면 이제 28번부터 여러분이 어디로 갈까요? 53번까지를 읽으시고 D, E, F의 점수를 합산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55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를 쭉 읽으시면서 해당되는 번호를 G,
HI를 기입하십시오. 그럼 109페이지에 합산을 다 하시고요. 합산을 다 하신 게 A부터 I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점수에다가 해당하는 점수 합산한 걸 다 적으시고 밑에 보면 순위라고 있어요. 제일 점수가 많이 나온 순위가 2번인지 3번 유형인지 5번 유형인지 1번부터 9번까지를 적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여기까지 하신 걸 가지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10페이지 가보시면 오른쪽에 10번부터 44번, 왼쪽에 9번부터 45번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아까 109페이지에 유형이 있었잖아요. 유형 점수를 여러분이 점을 찍어서 점을 찍은 것을 선으로 연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 내가 가장 높게 나온 게 가슴 중심인지 머리 중심인지 장 중심인지 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일단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칸에 보시면 나의 성격 유형에는 내가 1번 유형인지 4번 유형인지 5번 유형인지 가장 많이 나온 걸 쓰시고 힘의 중심은 예를 들면 3번 유형이다 그러면 힘의 중심이 가슴 중심, 예를 들면 7번 유형이다 그러면 머리 중심, 9번 유형이다 그러면 장 중심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렇다면 나의 날개가 있어요. 예를 들면 3번 유형인데 2번도 높다 그러면 2번 날개를 가졌다고 할 수 있어요. 3번 유형인데 4번이 더 높다 그러면은 내가 4번 날개를 가졌구나. 왜 몸통이 있으면 날개가 있는 것처럼 나는 3번 유형의 2번 날개입니다. 또는 나는 9번 유형의 1번 날개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의 날개를 기록하시고 내가 분열일 때 통합일 때 나는 어느 쪽으로 가는지 몇 번으로 가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고 여러분이 1차 시를 들으시고 나서 쉬는 시간에 이 검사지를 다 체크하시고 나서 2차 시를 듣는다면 자기에게 적용하셔서 수업을 진행하시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나서 유형 탐색하고 이해하기 넘어간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시간에 여러분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애니어라고 하는 건 9, 아랍에서 숫자로 9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라모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그라모스라는 것은 도형, 점, 선, 뭐 이런 것을 뜻합니다. 이 두 가지의 합성어로 9개의 점이 있는 그림 또는 9개의 선이 있는 그림 뭐 이렇게 도형 이렇게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애니어그램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애니어그램에서는 사람을 9가지 성격으로 분류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 9가지 성격으로 분류하는 성격 유형 지표이자 인간을 이해할 때 인간의 틀을 9가지 유형으로 이해하는 틀이 애니어그램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애니어그램을 우리나라에 도입한 학자가 윤은성 교수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에 의해서 한국에 전파됐고 한국형 애니어그램 성격 유형 검사가 정식 검사지로 출판이 되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니어그램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점과 선으로 이루어진 아주 단순한 도형이지만 그 도형 안에는 우주의 법칙이 있고 인간 내면의 그 상징들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 애니어그램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애니어그램은 기원전 2500여 년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적 검증을 거치고 신뢰도 있는 도구로 현대 심리학과 결합이 되어서 기업에서도 애니어그램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그 업무 배치를 할 때
인사팀에서 이 사람의 유형에 맞는 쪽에 업무 배치를 한다든가 또 리더십을 리더를 양성할 때 리더십 교육에 활용한다든가 뭐 등등 기업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음, 검사지고 지금도 또 심리 상담소 이런 곳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워크숍에서도 애니어그램을 쓰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이 진단 검사 하신 것은 약식 검사예요. 그래서 검사가 약식 검사가 있고 정식 검사가 있는데 우리가 이 책에서는 정식 검사지는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약식을 통해서 하지만 약식도 신뢰도 타당도가 높다. 제대로만 체크한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은 이 책에서 나온 약식 검사를 해보시고 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이 또 정식 검사지를 또 해보셔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은 여러분이 약식 검사지를 통해서 여러분을 다양한 방법으로 알아가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런 9개의 점과 또 선으로 구성된 이 도형을 통해서 이 안에 우주의 법칙이 있고 사람의 내면이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참 이게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인간의 내면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을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그렇다면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왜 우리가 이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걸까? 애니어그램의 목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유형 진단 검사를 다 하는 건 뭐예요?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결국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아는 나도 있고 모르는 나도 있는데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너 때문이야 하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어제 법원에서 가사조정위원으로 제가 일을 하고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법원을 가서 제가 상담을 하고 옵니다. 근데 법원에서 그 부부가 이혼 소송 중에 그 명령을 받아서 오셨어요. 근데 엄마는 딸을 데리고 지금 별거하고 소송하고 있고 아빠는 아들을 데리고 별거하고 소송하고 있어요. 여러분 비밀 보장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깊은 것 말씀드리지 못하고 큰 틀만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혼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 과정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판사님의 명령으로 오셔서 저희가 개입해서 딸도 상담하고 엄마도 상담하고 아빠도 상담하고 아들도 상담을 통해서 어떤 것이 더 적절한 방법인지 특히 청소년기에 있는 자녀들이 자녀들의 행복에 불리한 것이 있다면 그걸 잘 바로잡아주는 그런 역할들을 통해서 잘 헤어지는 과정을 저희가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권이라든가 양육비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돕고 있는데요. 어쨌든 서로는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청소년기에 고3 여자아이를 어제 만났어요. 그랬는데 이 아이는 엄마랑 살고 있는데 본인이 친구 만나러 밖에 나가면 엄마가 막 20번씩 전화를 한대요. 계속 전화를 한대. 그럼 엄마 친구를 너무 만나고 싶다가도 엄마가 전화가 오면은 그냥 친구한테 미안하다고 그러고 엄마한테 간대요. 엄마가 너무 불쌍하고 또 엄마한테 착한 딸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대. 왜냐면 엄마가 폭력 피해를 입고 엄마가 너무 우울해하고 늘 울보처럼 엄마가 울고 있는 걸 볼 때마다 자기는 엄마한테 착한 딸이 돼야 되고 우리 엄마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니까 엄마의 눈치를 보고 엄마를 챙기고 엄마는 아이 앞에 되게 의존하고 나약한 모습 보여주고 힘들면 엄마는 딸한테 다 말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딸은 이 불쌍한 엄마가 나 때문에 사는구나. 이 엄마가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나를 엄마가 부양하고 또 경제적으로 또 엄마가 또 나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 때문에 이분이 이 아이가 이 복합적인 것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 이상한 소리가 들리죠? 갑자기 녹음하는데 방송이 나오지만 그냥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만나서 그랬어요. 엄마 인생은 엄마 인생이고 너의 인생은 너의 인생이다. 그런데 네가 엄마한테 함부로 말을 할 수도 없고 또 엄마의 눈치도 보이고 하니까 너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다. 그렇지만 이제는 엄마한테 엄마 제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저도 친구도 만나고 싶고 저도 놀고 싶은데 엄마가 힘든 건 알지만 엄마가 힘들 때 친구를 만나거나 힘든 걸 엄마가 상담을 받으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엄마 저도 나름대로 놀고 싶고 저도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는 제가 당연히 엄마가 호출하면 달려가야 되고 엄마 말을 들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선생님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가 엄마한테 그런 말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선생님이 엄마를 만나서 너의 욕구도 이야기해 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으라고 하면서 엄마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엄마한테 물었습니다. 정말 딸이 행복하길 원하느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딸이 행복하길 원하대요. 그러면 딸이 행복하길 원한다면 딸의 인생을 살게 고등학생이니까 자기 꿈을 갖고 자기 자신의 진로를 고민해야 될 시기에 엄마 문제로 딸이 이렇게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니까 엄마가 딸에 의존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엄마가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정말 진정으로 자기를 찾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시기에 부모 환경으로 인해서 엄마의 눈치를 보고 엄마에게 맞춰주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이것이 이 아이의 행동 패턴이 되어서 이 아이가 다른 누군가를 맞춰주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 훗날에도 진정한 자신을 알 수가 없는 자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애니어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니어그램이라는 걸 통해서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그런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거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지도를 보면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내비게이션 켜놓고 목적지를 가잖아요. 지금 현재 내 위치를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지 진단검사를 통해서 찾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이 행복하고 원하고 자유롭게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성장해야 되는지 이걸 파악하는데 애니어그램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삶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멋지게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그런 목적으로 애니어그램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삶이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누구나 자기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저기서 발목 잡고 있고 그 우울해하고 이런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물론 어린 시절은 부모의 영향을 받지만 성장하면서 성인이 되었을 때는 내가 내 인생의 방향을 틀고 잡고 내 인생을 운전해갈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그거 방향을 잘 잡아갈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은 본인의 책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만 탓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기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또 미래에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잘 찾아가는 것이 애니어그램의 목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애니어그램의 애니어그램이라는 것은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누구를 찾는 걸까요? 예, 나를 찾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를 회복해 가는 거죠. 본래의 모습으로. 나를 아는 사람이 또 누구를 알 수 있을까요? 상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알아가는 그것이 시작이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아홉이라는 숫자와 문자를 가리키는 히라버의 합성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니어그램에서는 원이 있는데요. 원은 어떤 걸 상징하느냐면요. 원은 우주를 상징합니다. 우주. 그래서 우주는 신이고 절대자를 또 상징합니다. 그래서
원과 그다음에 세모가 있습니다. 삼각형이 있죠. 삼각형은 3의 법칙이 있습니다. 천지인, 천, 하늘, 지, 땅, 인, 사람. 또 기독교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불교에서는 불법승. 이것을 3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애니어그램은 동그라미인 우주와 그리고 세모인 3의 법칙과 그리고 7의 법칙이 있습니다. 7은 뭐가 있을까요? 월화수목금토일. 그쵸? 그리고 도레미파솔라시도. 예. 이런 것처럼은 7의 법칙을 가지고 헥사드의 이 7 세개가 합성어된 그래서 이 모형을 합성어된 모형을 나타나는 것이 이제 애니어그램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 보면 동그라미가 있고 이 동그라미 안에 뭐가 있어요? 또 세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헥사드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애니어그램에서는 이런 도형을 통해서 우주의 진리와 또 우주의 법칙과 인간 내면의 상징 인간 내면을 상징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궁금하시죠? 다음 시간에 그 부분 알아보도록 하고 1차 시에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